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 소식이 또 있어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작년 기준 한 집에 최대 945만 원을 받아간 어마어마한 지원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최대 규모의 지원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집 중 한 집은 받을 수 있다는 이번 지원금,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대 약 1,000만 원의 지원금이라니 도대체 어떤 지원금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지원금은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의미하고요. 자녀장려금이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작년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년엔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단독 가구냐, 호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호벌이 가구 기준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자녀 1인당 50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은 분이 12자녀를 둔 50대 호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105만 원과 자녀장려금 840만 원을 합쳐 무려 94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 수가 많기는 했지만 지원금으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니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4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4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6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각 가구 기준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호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4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600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총 급여액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또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셔서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추가 조건이 더 있는데요.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등을 의미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8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한이 지나서 6월부터 11월 사이에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5월 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분들은 5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니 이 점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장려금 1번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샵 버튼 누르신 다음 개별 인증번호 8자리에 별 샵 버튼 누르시고 동의한 다음 신청 1번 누르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난 못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신청 대행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1566-3636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중 부친과 본인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부친에게만 안내문이 갔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또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따른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5월 안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